네, 법사위幹部오늘 제가 감기 걸려서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 이성인 의원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박희승 의원님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박희승 의원님 의원실에 왔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희승입니다. 예, 오늘 그 법사위에서 그 의원님이 그 전에 그 발의하셨던 그 공직선거법 허위공표 사실죄 그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네네. 내용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 저는 이제 작년 한 8, 9월 달쯤에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그 우리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독소 조항이다. 이래서 폐지 법안을 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과 맞물리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샀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법원에서 오랫동안 공직선거법 등 재판을 하면서 이 조항이 이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폐지 법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유죄 났고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고 또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이래서 사실은 법관마다 또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짐으로써 이 조항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드러났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 중에 특히 이제 그 행위 부분에 대한 폐지 개정안이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예. 이제 법자체가 폐지되니까 근거 법안이 예.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의원이 보시기에도 그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명예훼손 관련된 것인데 미국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한 번도 형사 기소된 적이 없어요. 미국은 헌법상 우리나라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한 형사상 처벌하는 법조차도 없고 이제 자그마한 소주에서 두세 개 정도 그런 법이 있긴 한데 명예훼손죄 처벌하는 역사상 한 번도 형사상 기소된 적이 없다. 예.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뭐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그 부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지금. 예. 처벌하는 규정이. 근데 또 공직선거법이 더 센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좀 독소 조항이다.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이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가 요즘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법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조금만 뭐 말이 실수가 나와도 그걸 바로 이제 고소 고발하고 또 그게 재판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언론 매체가 지금 많이 발달됐고 누가 잘못된 뭐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해도 바로 또 반격이 가능합니다. 예. 사실 유튜브도 SNS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과거와 다르다. 자기가 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국민은 그래야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 반대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만약에 특정인이 고소 고발을 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고 또 법원에 가서도 1심 결론 다르고 항소심 결론 다르고 또 대법원 결론 다르고 이것은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도 심할 뿐더러 하나의 사실 가지고 많은 사법 경제에도 반하는 이러한 어떤 선거라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이야기도 하고 공론의 장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그것도 방어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이제 사법적 재판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개정이 돼서 정말 그 선거 활동하는데 그 후보자들도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고 또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그런 건전한 선거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진규영 부장판사 그 룸사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늘 그 법사에서 처음 나온 얘기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은 그 징계감이죠. 그렇죠. 더구나 좀 요즘은 이제 과거보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뭐 형법상 뇌물죄만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청탁금지법도 있고 어쨌든 어떤 뭐 법관도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그런 어떤 남에게 그 무료로 뭐 어떤 접대를 받는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나올 정도 됐다는 거 보니까.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지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특검법도 하자 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그 이제 오늘 뭐 그런 법안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3심자로 해서 대법원이 이제 어떤 법령의 통일을 기하는 법률심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제 대법관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면 이제 법률심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어렵다. 또 그리고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그래서 대법관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대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헌법 소원으로 해서 심판을 하는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빨리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 소송을 그럼 4번 하는 게 더 좋으냐 5번 하는 게 좋으냐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소송은 많이 하는 게 꼭 좋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심을 하든 2심을 하든 충실한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게 낫지 계속 신급을 달리해서 한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 소송이라는 거 빨리 끝내야 내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다른 경제적 활동으로 넘어가든지. 근데 소송이 너무 장시간 매달리다 보면 그 사법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한테 1억 받을 거에서 소송을 했는데 이제 1심, 2심, 3심 가서 끝내야 되는데 또 한 심이 더 늘어나면 이를테면 1년씩 잡으면 3년 걸릴 게 이제 4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게 사실 확정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도 크고 승소를 해봐야 사실 별 이득이 없다. 결국 재판 끝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은 정말 신중하고 많은 숙성이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